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썸네일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수익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뭐 여느 때처럼 그저께죠. 그저께 오후 1시 10분에 어젠가요? 하여튼 TQQQ를 82.29달러에 98주 매수를 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은 5분봉으로 봤을 때 뭐 이쯤이었으니까 뭐 약간의 출렁임은 있었지만은 나름 괜찮았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반등을 해가지고 장 시작 전에 84달러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한 82.29달러랑 84.42달러를 빼보면은 이게 한 3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가 한 1% 정도만 수익이 발생해도 매도를 하니까 뭐 이때쯤에 사실 매도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상승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1%라고 해서 매도하지 말고 LOC 매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에서 제가 매수한 게 82.29달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표로 하는 그 매도 단가는 약 1% 정도니까 한 83.3달러 정도면은 이게 그 목표로 하는 매도 단가예요. 그러면 LOC를 83.3달러에 걸어놓고 제가 자면은 장이 끝날 때 기준으로 해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종가가 예를 들어서 84달러다 라고 하면은 매도가 체결이 되는 거고 83달러다라고 하면은 매도가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준가를 설정해 놓고 기준가보다 낮게 종가가 형성이 되면은 매도가 안 일어나고 종가가 제 기준가보다 높으면은 매도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계속 오르니까 1%보다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84달러 85달러 정도에 끝나면은 내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LOC를 걸어놓고 잤는데 바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반등한 상태이긴 한데 45만원 정도 평가 손익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30만원 플러스에서 45만원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단타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진짜로 파이어 조기 은퇴를 했을 때 생활비 마련할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테스트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해도 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진짜로 조기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따박따박 그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수익 현황 변동 없고요. 월별 수익 현황 변동도 없습니다. 다음은 QLD 매수 현황인데요. 이제는 뭐 말씀드리기도 입 아프네요. 이 매수 조건 4가지에서 충족되는 것만 하는데 워낙 장이 좋다 보니까 이 아래 3개는 해당이 안 되고 기본 매수 한 주만 해당이 돼서 19주 매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화가 없네요.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PE 지수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더 말씀드릴 거 없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조금 받았으니까 아주 조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개미 지표는 첫 번째로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상향 하죠. 그러니까 상승 요인 하나. 아직까지도 저는 주가가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미니까, 전형적인 개미니까 상승 요인 하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 이거는 하락 요인이겠죠. 단톡방에 주식 얘기 없었고요. 유튜버 A씨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최근 며칠 동안 영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 뉴스가 네이버 메인에 아직도 없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중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거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트럼프 이거 말하는 게 바뀌어가지고 진짜 종전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전형적인 개미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자마자 미국이 이란의 그 해군 기지를 공격했고요. 이란도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 공군 기지, 아마도 쿠웨이트로 보입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미 공군 기지를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식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뻘소리를 할 건데요. 몇 주 전에 그 아이랑 부모님과 함께 모처에 동물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뭐 고양이,
강아지, 새 이런 거 보면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애가 좋아하는 동물들 실컷 보여주고 뭐 애가 심심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동물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동물원을 쭉 돌아보다가 동물원에 새들이 아주 큰, 작은 새장이 아니고 뭐 거의 건물 크기의 새장에 이제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가 방문한 동물원에도 그런 규모의 새장이라고 할까요? 새장이 두 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나가다가 동물원 밖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원이 기본적으로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나무 같은 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 시설이 아닌데 그 주변에 이제 숲 같은 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 그 숲에서 새소리가 들려가지고 애가 짹짹짹짹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가 저기도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뻗쳐나가는 거죠. 이 새장 안에 있는 새들도 새고 이 밖에 있는 숲에 있는 새들도 새인데 어느 쪽에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이 여기에 있는 새도 새고 여기 새장 안에 있는 새도 새인데 어느 쪽이 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약간 어머니는 그래도 안전한 새장이 낫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다가 아니 뭐 그래도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은 그렇게 큰 포식자들이 없으니까 주로 고양이겠죠. 고양이들한테 사냥당할 위험이 없는 대신에 이 새라는 거는 물론 그 새장이 아주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돌아 다니고 싶은 게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능을 억제함을 대가로 안전이란 거를 얻었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새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밖에 나돌아다니는 그 본능은 충족시키지만은 생존의 위협은 항상 느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나을까? 내가 새라면? 사실 이걸 새라고 말은 했지만은 결국은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새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인간인 저를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이 회사를 다니는 그러니까 새장 안에 있는 인간이 나을까 아니면은 밖에 돌아다니되 삶의 위협이 상존하는 새가 나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나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퇴근하는 길에 생각이 딱 나는 게 뭐냐 아니 내가 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A랑 B가 있으면은 A랑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만이 이 인생의 살아가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는 그 A랑 B의 장점만 취해가지고 기억이라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뭐냐?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왜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파이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생존의 위험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내면에서의 자유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돈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은 새가 밖에 날아다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새장 안에서 누가 그 새장을 들고 돌아다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돌아다니는 그 본능도 충족하고 외부의 위협도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할 때 굳이 A랑 B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 두 개의 장점을 섞은 가를 선택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뻔소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